1994년 1월 20일 대덕연구단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아파트.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찻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밖에는 겨울 칼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지만 우리는 모처럼 만에 한가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오랜 친구 손진곤 변호사였다. 김 박사님, 한동대라는 종합대학교가 포항에 새로 세워지는데 내년에 문을 연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 대학에서 크리스천 과학자를 총장으로 모시려 찾고 있던 중에 김 박사님을 초대 총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학문적 업적이나 신앙으로 보아 김 박사님이 적임자라고 저도 추천했습니다. 그 일을 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에게서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한참 듣고 있던 남편이 말을 가로막고는 이렇게 말했다. 고맙고 과분한 청이지만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과학자이지 대학 행정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완곡한 거절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남편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기도해보겠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데요?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도 하지 않고 단박에 거절하느냐 하는군. 무심코 한 그 말에 내 마음이 찔렸소. 남편은 몹시 낭패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 같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큰 숙제를 받은 부담감으로 기도해야만 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사람의 초청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성경 묵상, 기도 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을 모두 열어놓고 귀를 기울였다. 전화를 받은 그 주일, 우리는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사도행전 9장이었다. 어느 날 경건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했습니다. 위대한 바울은 아나니아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기독교 대학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대학과 학문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학문과 신앙이 하나 된 대학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순수한 기독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아나니아의 순종과 기독교 대학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목사님은 이미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설교를 하시는 듯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손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포항에 내려가서 학교 건설 현장도 둘러보고 설립자도 한번 만나보라는 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남편은 포항행 비행기를 탔다. 남편을 배웅하며 나는 염려가 앞섰다. 변화를 싫어하며 현재 생활에 만족하던 나였기에 남편이 지금까지 해온 연구활동을 중단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불안했던 것이다. 앞날이 불확실한 모험이라 더 그랬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에게는 과학자의 타이틀과 카이스트 연구실이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혹시 내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도 했다. 포항에 다녀온 남편은 떠날 때보다는 가벼운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설립자 이사장을 만나보았는데 퍽 소박한 분으로 보였소. 포항 흥해에 23만 평의 학교 부지를 마련한 그분은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의 회장이신데 기독교 대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소. 나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전혀 모르잖아요. 아주버님을 보면 대학 총장 자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골치 아픈지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대재벌이 이사장이면 모를까? 중소기업을 하시는 그분 사업의 흥망에 따라 학교의 미래도 좌우될 텐데 당신 함부로 간다고 대답하지 마세요. 1994년 1월 말 남편이 두 번째로 한동대를 방문할 때는 나도 동행했다. 학교를 향해 달려가는 길, 포항 시가지를 벗어나 북쪽 해안 도로를 따라 차는 꼬불꼬불 한참이나 달렸다. 흰 물거품을 쏟아내는 푸른 바다가 눈앞에 가득 밀려왔다. 소나무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다. 맑고 화창한 날씨였지만 겨울 바닷바람은 차가웠다. 이런 시골에 무슨 대학이 세워질 것인가. 한참 달린 끝에 차가 멎은 곳은 바다와 산과 하늘만 보이는 외딴 곳이었다. 행정구역으로는 포항시에 속하지만 시내에서 8km쯤 떨어진 흥해읍 남송리. 학교 진로에서 시작된 비포장 자갈길이 끝나자 한창 진행 중인 공사장 현장이 나타났다.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한겨울에 오후 햇살이 붉은 대지 위에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포도나무 묘목들이 차가운 바닷바람을 이겨내느라 힘겨워 보였다. 포도밭에 세워지는 대학.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이곳에서 이 시대의 주역들이 될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풍경을 잠시 그려보았다. 사방을 볼 수 있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학교 정면에 펼쳐진 논밭 저쪽으로 곡강마을이라는 작은 동네가 한눈에 들어왔다. 하늘을 담은 천마지 호수가 짙은 소나무 숲에 쌓여 있었고 저만치 학이 난다는 비악산과 천마산이 보였다. 공부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는 듯 수도원을 떠오르게 할 만큼 평화로워 보였다. 코트 자락을 벗길 듯이 휘감겨 오는 세찬 바닷바람에 나는 비틀거렸다. 평화로운 풍경과 세찬 바람이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건설 관계자는 전기, 전화, 중요 배관 등을 매설한 지하 공동구와 모든 기계를 자동화할 동력실의 중앙 관제소를 우리를 안내했다. 우리의 눈을 끈 것은 학교 입구에 세워질 대학교의 배치도였다. 그것은 한동대가 기독교 정신의 바탕 위에 세워질 대학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한동이라는 이름에 흔들리다. 남편이 학교 관계자에게 물었다. 학교 이름을 왜 하필 한동이라고 했죠? 기독교 정신을 나타내는 다른 이름도 많이 있을 텐데요. 나도 속으로 한동은 너무 평범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던 중이었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려고 현상금 100만 원을 걸고 학교명을 공모했다고 했다. 무려 130여 개가 넘는 이름들이 들어왔다. 설립본부 측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이사장에 들고 갔다. 이사장은 우선순위로 추천한 이름 대신 비교적 아래쪽에 적힌 이름을 짚었다. 한국의 동쪽, 학문의 요람이란 뜻의 한동이었다. 이 이름에는 드넓게 펼쳐진 흥해읍 남송리의 이 터가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젊은이들의 신앙과 학문의 요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염원을 담고 있었다. 설립본부는 학교 이름을 한동으로 정하고 응모자에게 연락을 했다. 어린아이가 전화를 받고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교회에 가시고 안 계신다고 하더란다.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이시냐?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구룡포 어촌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개척하신 우선화 목사님이었다. 교회에서 꼭 써야 할 돈 100만 원이 필요해서 학교 이름을 응모했던 목사님 내외부는 그날도 교회에 가서 그 이름이 뽑히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그 이름이 이사장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목사님 내외분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동대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개입하시는 대학이란 말인가? 이 이야기에 우리는 크게 감동을 받았다. 한동은 더 이상 평범하거나 촌스러운 이름이 아니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사장님은 7.8기 고생 끝에 환경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분이었다. 사업이 번창하자 사회에 기여할 뜻을 찾고 있다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그의 말에서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아직 신앙이 부족하지만 집사람의 기도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동대 설립을 위해 교계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신앙인이요 과학자인 김 박사님을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꼭 모시고 싶습니다. 수락하신다면 저희로선 큰 영광이겠습니다. 남편이 이사장에게 말했다. 이사장님 정말 순수한 기독신앙의 새로운 대학을 세우실 결심이십니까? 이사장의 눈빛이 밝게 빛났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대학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김 박사님을 모시려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의 창조과학 강의를 들었던 목사인 제 사위도 김 박사님을 총장으로 모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김 박사님, 기독교 정신의 명문 대학을 세우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총장직을 수락해 주십시오. 이사장의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어느덧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에 저를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나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다. 여기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나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는 정도로 내려온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학교의 주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은가. 좀 더 알아보지 않고 선뜻 수락의 뜻을 비치다니.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은 무슨 일이든 원칙만 분명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단순하기 그지없는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우리는 관계자에게서 학교의 재무구조와 현황, 우리나라 사학법인으로서는 이만하면 재정 형편이 꽤 좋은 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하려면 훌륭한 교수진, 우수한 학생,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재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계획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날 학교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대로 대학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까지 주저하던 마음을 서서히 다잡으며 신설대학에 대한 새로운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